예,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바람직한 도우미와 시터, 구인구직 요령, 이런 큰 타이틀로, 첫 번째는 구인자가 좋은 이모님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직자, 이모님이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주제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선 현장에 있으면서 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이모님, 또 그리고 저희한테 또 좋은 이모님을 구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사모님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요즘 시중에 직거래 사이트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서로 이제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좀 축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이모님을 구하는 사모님이 좋은 이모님을 구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면접을 보실 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모님이 이제 빠듯한 지경에서 이제 좋은 이모님을 구하려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뭐 애기한테는 목욕은 뭐 어떻게 시키고, 뭐 젖병은 어떻게 소독하고, 뭐 그런 얘기서부터 세탁기 돌리는 거, 빨래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그 창문 그 청소 같은 건 어떻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들을 면접 보시는 와중에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모님은 이제 사실은 일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십니다. 젊으신 사모님이 이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갖고 와서 우리한테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좋은 이모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면 처음서부터 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일하기로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모님하고 서로 속마음도 알고 저분의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도 다 알고 이러시면 그때 가서 뭐 조금씩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뭐 화장실 청소는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협의를 하시면 재미있게 이제 일을 하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또 이제 직장 나가셔도 또 이제 마음 편하게 또 일하시고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근로계약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상하관계에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조금 이제 민법상의 여러 가지 계약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내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소개소이지만 또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직업소개소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사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100% 대등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모님을 존중하고 이모님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사모님들이 많으실수록 가사근로계약이 점점 더 좋은 형태로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그냥 이렇게 부리는 단계,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시킨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좀 강압적이거나 좀 이렇게 이모님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사일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하시다 보면 끝이 없으시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요거까지만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의 그 요령이긴 하지만 이모님하고 아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청소라든가 어떤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모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모님이 그동안에 이제 일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계제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모님들은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또 나이 많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지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젊으신 사모님께서 조금 고민하고 좀 힘들어하고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모님이 또 그런 쪽에 대해서 또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고 돈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삶의 지혜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또 해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다는 전제하에 이모님하고 사모님이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매끄럽게 그렇게 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모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업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육아인지 아니면 뭐 저녁 반찬이나 요리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집은 뭐 먼지 한 톨 없어야 된다든가 그래서 청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베이비시터라고 이제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지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뭐 가사 업무를 시킨다, 막 그런 일을 시킨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볼멘소리 하시는 이모님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 1번 뭐 애 보는 거, 2번 뭐 청소, 3번 뭐 식사 준비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 이모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센스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제 구인자인 사모님들은 이제 돈을 주시는 입장이고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굵직한 것들, 주 5일에 뭐 출퇴근이고 뭐 몇 시에 뭐 월급은 얼마를 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요거 이렇게 따지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합점을 찾는 그런 그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입주 근무를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무를 준다든가 그런 쪽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 5일이나 6일인 경우에 금요일날 저녁 늦게라도 몇 시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 5일인 경우에는 또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어서 또 월요일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토요일날 나가시면 일요일날 꼭 오셔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에 우리 집은 빨간 날은 다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 대체 공휴일 같은 날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말이 없어가지고 이모님이 그러면 뭐 대체 공휴일은 나는 일하는 건지 매번 그거 오면은 쉬어요 말아요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명절이 또 우리나라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정 추석 때 있고 또 여름 휴가 또 뭐 이렇게 있는데, 명절 휴가를 또 어떻게 주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 휴가는 또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대부분 정해지지만, 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 또 이제 뭐 그랬을 경우에 좀 약간 그 수고비라든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그 수고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이렇게 근로계약서나 이런 쪽, 아니면 그냥 구두라도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모님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모님도 뭐 뒤에 가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 할 일 없겠죠.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사모님들도 떳떳하게,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말하는 이제 사인 간의 근로계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모님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만이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로관계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평등한 가사 근로계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리 이모님께 말씀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근로조건을 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모님들 충분한 대면 상담하고 그 이모님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부인자들의 요구 조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같이 근무하는 여러 실장님, 소장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을 어디에 추천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그 사모님들한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모님들은 직업 소개에 직접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전화로 다 이렇게 의뢰를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모님들의 요구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모님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모님들이 이모님들을 면접 보실 때 사전에 좀 숙지하시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